안녕하세요. 리얼스터디 수연이 엄마입니다. 이번에도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. 공인중개사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었어요. 제가 첫 영상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좀 미리 하시고 차리시고 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좀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. 그런 분들이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요.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내가 다루는 물건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파트의 경우는요, 우리 부동산이 주로 다루는 단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, 그 단지별로 각각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어떤 단지가 어떤 평형대를 이루고 있고, 또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전월세나 매매 같은 걸로 구분을 해서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죠. 이런 거는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.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그 구조 같은 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런 거 미리미리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.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지는 임대 아파트 단지이거나 또 어떤 단지는 좀 전매 제한이 걸려 있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등기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뭐 거래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미리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거래하시는 때 좋겠죠? 네, 만일에 상가를 주로 하는 지역이다 하시면요. 그 상권의 시세를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을 좀 해두셔야 돼요. 1층, 2층하고 3층 이상의 상층부로 좀 나누셔 가지고요. 평당 얼마고 이것도 매매랑 월세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이미 조금 형성되어 있는 번화가인 경우에는 권리금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전체를 좀 알 수는 없겠지만 업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1층을 기준으로 바닥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시면 브리핑 하실 때 좀 좋죠. 네, 두 번째로 상가의 경우에는요.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이걸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. 위쪽에는 음식점이나 술집이 많은 지역이고 또 이쪽은 학원이나 병원이 많은 지역이고 좀 이런 게 나뉘어지거든요.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좀 현장을 좀 가서 임장 활동을 좀 통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셔가지고 피부로 느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.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광역적으로 좀 상권을 분석을 해 두셨으면요. 내가 좀 메인으로 할 지역의 주요 포인트가 될 만한 상가 위치를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. 큰 마트가 있다거나, 뭐 큰 고깃집이 어디에 있다거나, 뭐 큰 프랜차이즈가 어디에 있다거나,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, 뭐 아주 자세히 조사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손님하고 얘기할 때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중요한 위치만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룸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거 많이 하시는 지역의 경우에는요. 지도를 보는 거랑 그 건물의 위치를 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거든요. 원룸이나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번지수로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특징적인 번지수를 기억해 두시고 그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, 오른쪽, 위, 아래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. 안 그러면은 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응대할 때 좀 길을 막 헤매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. 이럴 때 손님 응대할 때는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길을 파악해 두시는 게 좋고, 물론 그 지역에 오래 중개를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초보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좀 그런 거를 위치 파악해 두시는 게 좋고, 어느 정도 좀 길을 익히셨으면 좀 특징되는 건물들의 특징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. 뭐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 개의 동으로 된 빌라가 저쪽에 있다. 뭐 그런 거 같이 조금 특징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걸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고요.
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보셨으면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. 부동산하고 세금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매매를 하신다거나 임대를 놓으신다거나 할 때 다 세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좋고요. 이 물건에 따라서 세금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주로 다룰 물건에 대해서를 정리를 해 놓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건별로 좀 전체적으로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브리핑 할 때 바로바로 보시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랑 취등록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다루는 물건만이라도 그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은 빠삭하게 아셔야겠지만 또 너무 디테일하게 세금 상담은 들어가면은 좀 안 좋거든요. 우리가 세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드리면 그거를 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쪽 전문가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다들 느끼셔가지고 그거를 100%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기본적인 상담만 해드리고 디테일하고 자세한 거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이제 세무서 가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시게 거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좀 거래 메커니즘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 융자 관계가 중요한데요. 뭐 우리 지역에 매매할 때 융자가 몇 프로 나오고 뭐 갭 투자 하려면 전세가 얼만데 우리가 뭐 70% 되려면은 얼마 정도는 더 융자를 뺄 수 있다. 뭐 요런 걸 추가 대출 가능하고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우리가 매매 대금 처리하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잘 해드릴 수가 있고요. 자금이 오가는 흐름을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고, 뭐 갭 투자를 하려면은 뭐 취등록세까지 얼마까지가 필요하고 이 지역은 갭 투자할 때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. 이런 거를 좀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고, 또 상가의 경우에도 포괄 양수 양도 제도라든지 뭐 권리금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. 요즘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분양받았을 경우 두 개를 분양받았으면 두 개를 같이 양도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. 이런 것도 좀 내 지역에 맞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. 사실 부동산 거래라는 게 단순히 좀 사고 팔고 하는 거 이외에도 고려돼야 될 사항이 참 다양한데요. 이런 다양한 것도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보면 이 한 가지가 기준이 돼서 여기서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에서 제가 6개월 정도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사로 5년 정도 일을 했고요. 또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부동산을 하셔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그 가게 일을 좀 도와가지고 일도 좀 해봤고요. 또 대학교도 부동산 관련된 대학교도 나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된 상태였는데도 다른 데 취업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일을 배웠거든요. 이 부동산 쪽에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또 거래하는 것도 내가 남들보단 좀 빠삭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다른 부동산 가가지고 시간을 버리실 필요는 없는데요. 나는 집에서 애만 키웠던 전업주부였고 우리 집 사고 파는 거밖에 안 해봤고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덜컥 차려놓고 내가 손님보다도 더 모르면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니까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. 실장님 두고 일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 가게 차렸는데 내가 실장님보다도 더 모르면은 그 좀 기분 안 좋잖아요. 실질적으로 내가 가게 차려서 내가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실장님보다는 조금 더 뭐 이론적으로라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제 생각은 그런데요. 예,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하시고 일을 배우셨으면 좋겠다.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. 사실 이게 부동산을 차려놓고 나면은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. 예, 지금 막상 차리기 전이거나 아니면 차려놓고 나서 좀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요.
이거를 부딪혀 가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만 있으시다면 다른 업자들보다도 더 전문성 있게 업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. 저도 지금 하나하나씩 더 배워가려고 하는 입장이고요.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또 좀 잘 아니까 또 실전을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.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.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그런 업자가 한번 돼보자고요.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저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